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꿈틀 문학비 책 제6단원의 6번째 소단원 김춘수 시인의 꽃과 꽃을 위한 서시를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250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꽃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라는 거죠. 나라는 존재. 그러니까 인식의 주체가 되는 존재.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이름을 불러주는 행위라는 건 뭐냐면 이것은 존재의 본질을 파악하는 행위 그리고 이해하는 행위다. 그는 다만 여기서 그라는 건 인식을 당하는 객체가 되죠.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하나의 몸짓, 의미 없는 존재죠. 이름을 불러주기 전엔 하나의 몸짓, 즉 의미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주제를 살펴보시면요. 대상의 본질을 인식하기 이전에 무의미한 존재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꽃, 중요하죠? 의미 있는 존재. 자, 명명, 이름을 불러줌으로 인해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이 빛깔과 향기, 존재의 본질이죠.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라는 말은 나의 존재와 의미적인 본질을 인식해다오 이 소리죠. 나의 존재의 본질을 인식해달라.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소망이죠. 그래서 소주제 3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소망이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우리들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들. 나의 소망이 지금 우리로 확대됐지? 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으로 확대됨. 자, 무엇이 되고 싶다. 그 무엇은 뭡니까? 서로 간에 의미 있는 존재. 상호 의미 있는 존재.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눈짓. 상호 의미 있는 존재.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우리의 소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꽃을 위한 서시 두 번째 작품으로 가보도록 하죠. 나는 시방 위험한 짐승이다. 왜 위험한 짐승이냐? 위험한 이유는 존재에 대한 무지함으로 인해 위험한 상태다 이 소리죠. 존재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 소리입니다.
나의 손이 닿으면 너는 꽃이 되는 거죠. 인식의 객체. 꽃. 여기서 나는 인식의 주체. 미지의 까마득한 어둠이 된다. 미지의 까마득한 어둠. 왜요? 무지한 나의 행동 때문에 본질적 의미가 감춰진 상태예요. 본질적 의미가 감춰진 상태. 자, 그래서 미지의 상태에 대한 자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존재의 가지 끝에서, 가지 끝이라 그랬죠? 아주 불안정한 거죠. 너는 이름도 없이 피었다 신다. 이름도 없이라 그랬죠? 존재로서 인식되지 못한 채. 피었다 친다. 자, 인식 대상인 존재의 불안정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눈시울에 젖어드는 이 무명의 어둠에 추억의 한 접시 불을 밝히고 나는 한밤내 운다. 자, 무명의 어둠이라 그랬죠. 이것은 존재의 본질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는 상태. 근데 한 접시에 불을 밝힌다. 그래도 포기한다 안 한다? 포기하지 않는다. 존재의 본질을 밝히려는 나의 노력입니다. 나의 울음은 차츰 아닌 밤 돌개 바람이 돼요. 나의 울음은 차츰 뭐로 바뀐다? 돌개 바람이 됐다는 거죠. 점점 어떻게 한다? 치열해진다. 뭐가? 나의 노력이 치열해진다. 탑을 흔들다가 탑, 견고한 존재의 외형이에요. 탑을 흔들다가 돌에까지 스미면 금이 될 것이다. 돌에까지 스미면 돌은 본질이 감추어져 있는 대상이요. 근데 그게 금이 될 것이다. 이 본질이 인식된 상태예요. 자,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가리운 나의 신부요. 그러니까 얼굴을 가렸다. 얼굴을 봤다 못 봤다? 못 봤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 끝내 존재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했다. 존재의 본질이라고 합시다. 존재의 본질을 규명하지 못한 안타까움. 존재의 본질 인식에 실패한 안타까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작품 개관을 통해서 두 개의 작품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에서 꽃. 자, 갈래는 자유시이면서 서정시이고요. 성격은 관념적, 주지적, 상징적이다. 주제는 존재의 본질 구현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징은 존재의 의미가 점측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사물에 대한 인식론과 존재론을 배경으로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나의 꽃을 위한 서시에서 갈래는 자유시이면서 서정시, 성격은 관념적, 주지적, 상징적, 주제는 존재, 본질, 인식에 대한 염원, 특징은 추상적, 관념적 이미지를 구체적 사물로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등급 노트 가시죠. 꽃의 상징적 의미, 구체적 대상으로서의 의미가 아닌 시인의 관념을 대변하는 추상적인 존재다. 명령 행위를 통해 의미를 부여받은 존재이다. 시상 정의가정 몸짓 의미 없는 존재였지만 꽃으로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고 눈짓 상호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시상 전개 과정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한 의미, 사물에 처음 의미를 부여하는 것, 존재의 근거를 얻게 되고요. 사물의 존재를 인식하는 행위이자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자, 나의 꽃을 위한 서시.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이거 우리가 많이 배웠던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그 존재의 본질이라는 관념을 구체적 사물인 꽃을 통해 형상화했다. 존재의 본질에 도달한 고귀한 빛의 세계인 금으로 인식하고 있다. 정체를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얼굴을 가리운 나의 신부로 표현했다. 말줄임표의 기능은 뭐냐? 존재의 본질을 규명하지 못한 안타까움에 대한 침묵을 의미한다. 시적 긴장감을 극대화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김춘수 시인의 시 두 편 꽃과 꽃을 위한 서시를 배웠습니다. 배운 부분은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시고요. 관련 문제 풀어보시는 것이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요 야망을